네, 안녕하세요. 예.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과 왔다 갔다 공방이 좀 뜨거웠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방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서로 하고 있죠. 네. 똑같은 얘기를 서로 똑같은 하는데 이야기였다? 제가 그래서 이태규 의원이 한 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실관계를 다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둘이 말한 내용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게 합당 제안했고 이런 거죠. 근데 합당 제안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당이 사실 선거 때마다 계속 단일화판을 거는 게 저는 되게 싫어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에 어떤 출마 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합당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합당을 추진하다가 합당이 중단됐잖아요. 선거 끝나고 합당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그 작년에도 합당할 때 보면은 당명 빼놓고는 다 국민의당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국민의당이 합당 안 했죠. 지금 와서 보시면 그 의도가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선 때 출마해가지고 다시 단일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때 합당을 안 받았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고 이제 좀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때 또 뭐 저는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매번 국민들한테 뭐 단일화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단일화를 가지고 계속 뭔가 거래를 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거 때마다 이게 나오잖아요. 계속. 지금 이번 상황도.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자력으로 어떤 선거에서든 1등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이제 단일화를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국민의당은 뭐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주변에서 자꾸 하라고 한다 이러면서 단일화판을 걸었지만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 국민의당에서도 직접 뭐 어떤 접촉이 오고 그랬었어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철수 대표의 말만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단일화 없다 그랬다가 단일화 하자 그랬다가 또 단일화 결렬됐다 그랬다가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거 다 국민의당에서 한 얘기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하고 국민의당에서 한 이야기다. 그거 단일화 선언 누가 했습니까? 근데 성일종 의원은 5개 정도의 채널이 그리고 본인도 1개 정도의 채널을 가지고 그쪽과 접촉을 했다. 그렇게 지금 시인을 했었거든요. 우리 프로에서. 그 채널이 지금 와서 확인되는 거지만은 후보가 전권을 주고 협상을 하라고 한 채널들이었냐. 그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또 국민의당의 상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그냥 뭐 잘 좀 해보겠다고 그냥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지 지금 와서 뭐 전권을 가지고 간 공식 채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그때 그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일화를 역제안을 했을 때 하도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단일화 제안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 동안 후보로부터 윤석열 후보로부터 직접적인 아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결렬이다. 그래서 나는 이게 훨씬 더 뭐랄까요 공식적이고 깨끗하게 뭐 단일화 관련해서 논의를 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단일화 결렬에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국민의당 쪽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 가지고 선대본부장 권영세 의원과 당대표인 제가 경쟁 방식의 단일화는 없다. 경쟁 방식의 단일화는 없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없다. 그렇죠. 지금 후보 간의 경쟁력이 크게 차이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걸 하면서 또 정책과 비전이 가려지고 그러면 득을 볼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것이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뭐 출마를 포기한다든지 하면은 그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하겠다가 공식적인 제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아무 답이 없었다고 하니까 황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러면은 그럼 예우가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도 이번에 이태규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하면서 다 드러났잖아요. 저는 당대표로서 당대당 통합에 대해 가지고는 이러한 최대한의 예우를 할 생각이 있다고 제기한 것이고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안철수 대표 측의 인사가 2월 초에 아니면 안철수 대표를 후보 등록 전이죠. 그러니까 2월 11일 전에 뭐 출마 포기를 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신 뭐 합당은 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저는 그분의 메신저로서의 신뢰성을 뭐 의심하기 이전에 이런 대화는 내가 공식적인 채널로 답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태규 의원을 보자 그래가지고 나는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합당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적용된다라는 걸 전해준 거죠. 결국은 지금 이준석 대표 말씀은 애우라는 이야기가 이제 대접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파이, 지분 이것을 국민의당이 속으로는
원했던 것이다. 아니죠. 저는 이겁니다. 지분 파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통 정당 간의 지분 합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은 지방선거에서 뭐 3대 7로 공천한다. 뭐 이런 거면 지분 합의죠. 근데 그게 아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은 여느 당의 합당 절차처럼 예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이나 아니면 뭐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뭐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처럼 당세에 걸맞게 당내 조직이나 기구에서 일정한 숫자의 예를 들어 조강특위라든지 아니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 참여해가지고 당무 결정에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안에서 만약에 국민의당 조강특위 위원들이 정말 합당한 인재를 제시하고 그분들이 또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그러면 공천할 수 있는 거지 뭐 지분을 나누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지방선거 공천 체제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안 후보를 사퇴하게 하려는 배신자가 안 후보 측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배신자 저는 배신자는 단어 안 썼고요. 그런 단어 안 썼어요? 저는 범강과 장달, 미방과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범강과 장달이라는 말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언론에서 배신자라고 써서 한 거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본인들의 위치가 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의 의중과 상관없이 안철수 대표의 의중과 상관없이 사퇴나 이런 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국민의당이 오히려 알려준 거죠. 이건 국민의당 내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먼저 이제 연락이 한 달이 걸쳐서 와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사퇴하고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고 합당은 취지하지 않는 방식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건 노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단일화 하자고 하고 단일화 결렬하자고 한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네. 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답을 한 것도 저희고 전화 드린 것도 맞습니다. 네. 아니 역으로 지금 현재 이제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그냥 통 크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냥 받고 그러면 1등 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이기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걸 투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에서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저는 경쟁적 단일화를 했을 때 예전에 서울시장 경선 때도 경쟁력 단일화 했을 때 나중에 국민의당 측에서 오세훈 후보의 생태탕 의혹도 꺼내들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굉장히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눈살 찌푸리는 판이 벌어졌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이 커지는 것도 저희는 원하지 않고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거를 보면은 저희는 상식선 이상의 합당 이시 예우를 얘기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께서는 뭐 연락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연락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경쟁 방식의 단일화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근데 이건 좀 이해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단일화를 제안을 했을 때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가 결렬 선언을 했을 때도 그렇고 결렬 선언했을 때 이제 SNS에 레알 크크 쓰셨잖아요. 결렬 선언했을 때가 아니라요. 우리 후보를 비난했을 때 썼습니다. 비난했을 때. 이게 아다르고 다른 건데 안철수 대표가 부산 가가지고 많은 말을 쏟아내셨거든요. 우리 후보에 대해 가지고 적폐 교대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정도면은 저는 당대표로서 당연한 반응을 한 겁니다. 단일화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선언하고 본인이 깨시는 건 자유인데요. 우리 후보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그거는 묵고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단일화 결렬했다고 레알 크크라고 썼겠습니까? 단일화 결렬한다고 한 다음에 우리 후보를 비방하면은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받아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밖에서 보기는 이제 단일화도 단일화고 앞으로 이제 정치도 정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좀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지금 언론에서 두서없이 나가서 그런데요. 모든 안철수 대표의 비판에는 선제 요건은 항상 국민의당 측의
먼저 선반응이었습니다. 그쪽이 먼저. 제 페이스북의 대원칙이 뭐냐면요. 예. 제 페이스북에는 항상 상대의 기사를 링크하고 거기에 대한 제 반응을 적습니다. 보통 이재명 후보가 이상한 공약 내시면 거기에 대해 그 링크 걸고 제가 대답변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상대의 그 기본적인 작용이 있어야지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도 조롱 섞인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롱 정도가 아니라 저희 후보에게 적폐교대라고 했으면요. 예. 이건 싸우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응전한 것뿐이다. 당연히 해야죠. 그거. 예. 그쪽에서 먼저 총을 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두서없이 자꾸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정확히 시간관계 다 따져보시면 저는 항상 민주당에도 똑같습니다. 항상 예. 뭐가 나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지 제가 선제 공격하러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가 이상한 정책 내면 댓글 갈러 가지 제가 뭐 먼저 가가지고 때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주말 단판설은 좀 언론 보도가 나왔다가 지금은 좀 사그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는 예. 우리 후보의 의중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거강꾼들은 빠지라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제가 당대표로서 이태규 의원과도 협상한 거는 합당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조건이다. 당연히 선거 일이니까 합당은 당대표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이지 예.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얘기한 거 없고 그래 당신들이 접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대신 그리고 합당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말한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의 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코스모스님이 윤석열 후보 본인이 단일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후보의 의중 자체가 그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뭐 싫다 이런 거였습니까? 그거는 저희 당 전체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당 전체 입장이 다 똑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했던 그런 그 판단과 일치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같이 말했던 게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론에 대해서는 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 뭐 이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은 저랑도 말씀하실 때도 예.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도 어떤 협치의 틀은 필요할 것이다. 예. 당장 그 대선 이후에 원구성부터 예. 굉장히 골치 아플 테니까 잘 대처해라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제가 또 이제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함께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놓고 협상에 대한 시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을 잘 고려해서 이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원론적인 말씀하셨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게 저희한테 하신 말씀도 돼요. 왜냐하면은 100석과 180석 정당이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 170석, 180석 정당과 3석짜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협치한다는 건 사실 변수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그 협치의 틀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협치 근데 이제 이게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지금 선거 막판에 다당제 연합정치 구현을 위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이걸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정의당을 좀 꼬시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속내는? 예. 예, 안철수 후보가 아니고? 정의당의 이제 심상정 그 후보가 예. 사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출마 포기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예.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제가 이건 그냥 제 느낌상 말하는 거면은 심상정 후보가 만약에 출마 포기를 하게 되면은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표는 거의 100% 합쳐질 겁니다.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네, 예. 시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완전한 건 현찰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아, 현찰이다? 네, 왜냐하면 저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저희 후보에게 넘어올 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반대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출마 포기를 하게 된다면은 거의 저는 반반 정도가 이제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 측의 표를 어떻게든 흡수하려면은 예. 다당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씨를 다시 키우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호남 지지율을 목표 지지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판세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호남에 계속 가면서 어제도 충장로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호남에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걸 보고요. 그런데 광주에서 변화가 태동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젊은 세대가 정치를 바꿔놓는 그런 주역이었다면은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호남이 아마 국민을 놀라게 할 그런 선거를 해주실 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